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의 프리팩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기능을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그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게임 오브젝트를 복사하지 않고 프리팩을 만들어서 유니티에서 재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팅 게임을 만드는데 총알을 계속 발사해야 된다면요. 총알을 프리팩으로 만들어서 그 프리팩을 게임에서 생성한 다음에 계속해서 총알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 C++의 클래스 템플릿이나 아니면 C샵의 제네릭 같이 하나의 클래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모든 그 에셋 리소스에 적용된 개념이 프리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니티에서 지금 빈 유니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거기서 그 간단하게 동작하는 떤 특정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만들었고요. 큐브를 하나 복사를 해서 큐브 1을 큐브에 자식으로 붙입니다. 네, 일단 위치를 조정하고요.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바로 한 칸 올려서요. 큐브 1을 자식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이 큐브가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큐브가 밑에 그 이 전체를 포함한 게 큐브가 되는 거고요. 큐브 1은 이 전체 큐브를 페어런트로 가지는 위에 있는 게 자식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제 뭐 포탑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큐브 1을 약간 사이즈를 바꿔서요. 한번 계속해서 회전시키는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스크립트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C# 스크립트 그리고 로테이트라는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로테이트는 위에 차일드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하면 로테이트 컴포넌트가 열리고요. 매 업데이트마다 게임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을 로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의 이게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그 오버로드된 함수가 있는데 축과 앵글을 주는 그 버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Y축, 그 업축을 기준으로요. 벡터 3.up은 이 현재 게임 오브젝트의 업축, 로컬 업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델타 시간 동안 오브젝트를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회전시키는 속도를 로트 스피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10 정도로 적당히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상이 있는지 빌드를 해보고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유니티로 다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네, 플레인을 하나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약간 다른 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레드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큐브 1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레드의 알비도 값을 빨간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시점을 어, 시점을 변경시켜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박스 위에 약간 큰 박스가 올려져서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포탑이 게임에 여러 군데서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하면 되죠. 복사를 하면 되는데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공유하는 속성이 같다면 이것을 재사용 가능한 에셋이다 라고 유니티에 등록을 해서요.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프리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면 복사가 되죠. 네,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사용해도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팹으로 만들면 이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프리팹은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팹이라는 폴더에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팹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큐브를 프리팹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뭐 크레이트, 프리팹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프리팹으로 등록하는 오브젝트들은 월드의 원점에 만든 다음에 이것을 프리팹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월드에 있는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요. 프리팹으로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하면 프리팹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하나 이상의 게임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의 루트를 가지는 게임 오브젝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등록을 해보면은요. 큐브를 드래그 드랍해서 프리팹 폴더에 드랍하면 이렇게 프리팹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스펙트 윈도우에 이렇게 프리팹 상태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은요.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글자가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검은색이죠. 네, 이렇게 하면 이 프리팹 큐브라는 이 프리팹은 재사용 가능한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프리팹이 여러 군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월드에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또 똑같이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지금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게임 객체들이고요. 이것은 프리팹이 아닌데 차이점 뭔가 하면 프리팹에서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의 큐브 1에 레드인데 만약에 뭐 색깔이 필요해서 블루라는 머티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루로 적용한 다음에 프리팹의 큐브에 블루 머티리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면 원래 만들어진 이 프리팹이 월드상에 배치가 됐을 때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락 안 시켜서 좀 힘드니까 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팹의 머티리얼 값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큐브2도 이 같은 프리팹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월드상에 배치된 프리팹 인스턴스의 어떤 속성이 바뀌었을 때 이 바뀌어진 속성을 모든 프리팹 오브젝트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 프리팹인 경우에 select, revert, apply 버튼이 생기거든요. 프리팹이 아닌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프리팹인 경우에만 생깁니다. 그래서 apply 버튼을 누르면은 이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모든 프리팹의 속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공유하는 두 개 프리팹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게임 오브젝트에는 속성이 프리팹이 아니니까 안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속성을 공유하면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오브젝트들은 프리팹으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팹이라도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큐브2의 이번에는 사이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G 크기도 2로 바꿨습니다. 자, 어플라이 해보면 그 스케일도 적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스케일은 공유되는 속성입니다. 하지만 트랜스폼 값에서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면요. 이 위치가 이 두 번째 프리팹과 공유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팹에 공유하는 것들은 트랜스폼의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공유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팹의 속성입니다. 네, 자 이렇게 프리팹의 첫 번째 설명 마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프리팹을 실제로 유니티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